염친왕비 광랑나씨는 강희제의 8번째 아들이자 화석염친왕 윤사의 적복진으로 만주 정백기 개국 대신 화석액부 명상과 강희제의 육촌인 화석군주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순치제의 사촌인 안친왕 왕락의 외손녀이기도 했습니다. 1684년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어머니 화석군주가 예상치 못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녀는 의지할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그녀의 외조부 왕락은 자신의 안친왕부에서 그녀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10년 차이가 나는 외삼촌들에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게 되자 당시 보통 여인들의 단아하고 정숙한 성격이 아닌 호탕하고 억척스럽고 강한 개성이 돋보이는 전형적인 만주족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외조부 왕락으로부터 응석바지로 자란 탓에 간악하고 교활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외조부와 외삼촌들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정치적인 두뇌를 가질 만큼 총명함까지 갖추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기마술에 능통하여 강희제가 만주족 공주의 모범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으며 강희제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1692년 안친왕부에서는 그녀의 어머니 화석군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강희제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와 강희제의 팔왕자 윤사의 약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강희제는 이를 적극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녀와 팔왕자는 공식적으로 약혼을 하게 됩니다. 1698년 팔왕자는 18세의 나이로 화석패륵으로 책봉되었고 같은 해 그녀는 팔왕자와 정식으로 혼인을 했습니다. 당시 이혼사는 현대에서도 꽤나 의문스러웠는데 모계의 신분이 중시되던 청나라 초기 사회에서 신자고 노비 출신의 생모를 둔 팔왕자가 상당히 높은 신분의 그녀를 적복진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팔왕자가 그녀와 혼인을 할 무렵의 생모 양비는 일개 빈에 불과하였습니다. 혼인을 치른 후 그녀와 팔왕자는 황궁에서 지내다가 팔왕자부로 옮기게 되었는데 팔왕자부는 북경과 사왕자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와 팔왕자의 관계는 엄청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팔왕자는 정치적 야망이 강하여 이에 쓰일 자금을 조달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광랑나씨 가문의 힘이 꼭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팔왕자는 그녀의 행동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는 팔왕자가 윤리관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부인인 그녀를 단 한 번도 주의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와 팔왕자는 정치와 관련된 것은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팔왕자부의 일을 모두 주관하고 있었던 그녀도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팔왕자를 위해 계책을 세웠고 팔왕자가 그녀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황태자 윤인과 황태자비 과이가씨가 중대한 문제에서 서로 상의하지 않은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녀와 팔왕자의 부부관계는 비교적 강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인 팔왕자로서는 남다른 능력을 지닌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1708년 강희제 말년에 전국이 어지럽게 되면서 황태자 윤잉이 2번이나 폐위가 되었습니다. 당시 황태자는 어머니 효성인왕후의 사촌동생이자 자신에게는 사촌 외삼촌이 되는 경희의 든든한 지지를 받아 황태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황태자의 유력한 경쟁자 팔왕자는 생모 양비와 외가의 신분이 낮아 힘이 약해서 끝내 황태자를 폐위는 성공하였지만 찬탈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정과 팔왕자는 황태자를 모함하여 폐위에 적극 가담했는데 그녀의 외삼촌이자 시아버지 강희제가 이를 알고 팔왕자의 자기를 박탈하고 집에 연금시켰습니다. 한 번은 강희제가 모든 황자들 앞에서 윤사는 저에게 얽매여 있었는데 그 저는 막강한 집안을 등에 업고 투기와 악행을 저질렀기에 아직 아들조차 낳지 못했다 라고 말하며 팔왕자를 꾸짖었는데 이는 그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에 대한 강희제의 이러한 비난은 훗날 옹정제가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722년 강희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사왕자 윤진이 제5대 황제 옹정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왕자는 화석염친왕으로 책봉을 받게 되었음에도 더욱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의 친정이 그녀에게 축하를 하였는데 그녀는 어찌 이 일을 어떻게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까? 언제 목숨이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팔왕자도 신왕 자기 받으면 뭐합니까? 뒤끝 하나는 장난 아닌 넷째 형님께 숙청될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굽실거리지 않고 더 당당하게 팔왕자에게 내조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행동을 본 옹정제는 괘씸함을 느끼고 효경원 왕후 오라나랍씨에게 내 명부의 수장으로서 염친왕비에게 법도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오. 라고 여러 차례 엄명을 내렸습니다. 염친왕부와 가까운 옹신왕부는 잠저가 되었기 때문에 옹화궁으로 격상되었는데 1724년 팔왕자는 옹정제에게 이주를 요청하게 됩니다.
옹정제는 팔왕자를 지지한 그녀의 외조부 악락을 즉위하자마자 안친왕의 자코도 박탈하게 되었는데 이주를 요청한 팔왕제에게 폐가가 되어 비어있는 안친왕부를 하사했습니다. 옹정제의 황권이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강화됨에 따라 옹정제는 팔왕제에게 끊임없는 각종 트집을 잡으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726년 옹정제는 윤사의 아내는 매우 부도덕한 아내에 속한다. 윤사 역시 이런 아내를 두려워한다. 지금의 윤사의 아내는 포악하고 인자하지 못하며 여전히 남편을 업신이 여기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옹정제는 팔왕자가 자신에게 바르지 못한 충성심을 보인 것을 그녀의 탓으로 돌려 남편을 부추겨 극악무도하게 하였으니 그 부인을 염친왕부에 남겨둘 수 없다. 라고 많은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옹정제는 팔왕자에게 그녀를 내치라고 황명을 내립니다. 결국 그녀는 염친왕비에서 폐비가 되어 패서인의 신분으로 외가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옹정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고 가족들과 따로 집을 몇 칸 떨어져 지내게 하거나 그 누구도 왕래하여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팔왕제에게는 그녀를 쫓아낸 것을 분노하여 고의로 병을 핑계로 입궁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중죄로 그녀를 처형하겠다. 라며 협박했습니다. 그에 그녀는 옹정제에 의해 자결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당당히 명을 받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그녀의 죽음에 충격을 받게 된 팔왕자는 술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염친왕부의 노비가 팔왕제에게 폐하 앞에 사죄하며 강곡히 탄원하세요 라고 권유하여 희생한 그녀를 위해 사정하였으나 팔왕자는 내가 남편인데도 도와주지 못한 처가의 일을 어찌 남에게 부탁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났음에도 불복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팔왕자의 태도가 끝까지 부부와 똑같아서 옹정제는 더욱 진노하게 됩니다. 옹정제는 죽은 그녀를 부관참시하여 뼈가 흩어짐으로 죄를 복종시켰다. 라고 하자 팔왕자는 그 잔혹함에 결국 승복하고 말도 안 되는 마음가지에 죄를 짊어져 종인부에 갇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청나라 여인들 중에서 가장 능동적인 여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녀는 팔왕자부의 안주인으로서 집안 살림을 잘하였고 황위 싸움에 놓인 남편을 위해 대책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내놓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엄벌에 처할 때도 만주족 여인답게 깨끗하게 승복하고 자결하였지만 이는 옹정제가 그녀에 대한 괘씸죄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면서 청나라 최초 부관참시 당한 여인이라는 기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